이야기 사장 모닝! lemman 오랜만. 오늘은 커피에 관한 얘기를 살짝 해볼까요? 보통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뭔가 바리스타 자격증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커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뭔가 진중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꽤나 변하고 우리들은 대카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길 건너에 하나씩 혹은 몇 개씩 카페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카페를 여는 일이 많아졌죠. 그리고 저 또한 그 누구나에 속하는 사람이지 않았나 지금 와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새벽 일찍 여는 샌드위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카페를 하려 했던 건 아니었어요. 큰 범위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을 만들고 싶었던 거니까요. 근데 이후 구상한 메뉴들이 커피와 잘 어울리는 메뉴들이기도 하고 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앉아서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커피 머신을 다뤄본 경험도 꽤 있겠다. 할 줄 아는 김에 커피도 같이 하자라는 꽤나 가벼운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있고 이게 이렇게 결합을 잘 할 수 있고 고무가 크게 안에 있어요. 안쪽 깊숙이. 이걸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답니다. 근데 저는요, 커피라는 게 맛있는 원두를 쓰면 맛있게 나오는 건 줄 알고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땐 몰랐죠. 진짜 커피가 이렇게 어려운 걸 줄이야. 그저 커피를 내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라인더로 원두를 갈고 탬핑을 해서 기계에 결착한 다음 추출 버튼 꾹! 끝! 근데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커피 원두라는 게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온도와 습도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침에 오픈한 직후부터 퇴근할 때까지 변해가는 매장 온도에 따라 원두의 상태도 계속 달라져요. 당연히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고 끄고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니 계절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죠. 같은 조건으로 커피를 내려도 어떨 때는 샷이 콸콸콸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어떨 때는 고장난 수도꼭지 마냥 뚝뚝 떨어지다가 아예 막혀버리기도 하고 추출된 커피의 맛은 매번 심지어는 내린 사람에 따라 맛이 계속 달라진답니다. 커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원두의 분쇄도부터 도직량, 그라인더의 발열 정도, 탬핑 세기, 커피 머신의 압력, 추출량 등등등. 이 하나하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만큼 커피는 아주 세심한 분야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냥 내리는 샷은 물론 맛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때때로 산미나 쓴맛이 세거나 혹은 아주 밍밍해지는 등 커피의 부정적인 맛들이 강해지면서 늘 일정하게 마시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모른 채 나 커피 머신 쓸 줄 아니까 커피도 팔아야지 하고 샌드위치 카페를 오픈해버렸으니 보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하하! 저희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두는 산미가 강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너티함과 초콜릿 향으로 맛있다는 평을 꽤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특히 오픈 초기에는 커피가 맛있다며 찾아와 주신 분들이 많았죠. 근데 몇 달쯤 뒤 매장에 방문해 주신 어떤 손님분께서 조심스럽게 처음엔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놀랐는데 지금은 맛이 조금 변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저희 가게 커피 맛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때였죠. 사실 제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카페인 잘 못 마심. 그래서 커피 맛도 잘 모르고 커피가 시군, 쓰군 이 정도만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당장 커피샷을 내려 맛을 봤더니 뭔가 처음과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막상 떠올리려니 처음에 맛이 어땠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커피 맛의 딜레마에 빠지니 이제 커피를 어떻게 내려도 전부 다 맛없고 이상하게만 느껴졌어요.
이젠 어떤 맛이 나야 되는지조차 혼란스러워 결국 원두 납품처에 전화를 했답니다. 원두를 로스팅하는 곳에서는 그 원두로 커피를 추출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맛을 낼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 방문해 커피 머신을 세팅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세팅을 받고 난 뒤에는 난 이제 살았다 라며 안심했죠. 하지만 이제는 하루 이틀이 지나며 맛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매일 출근하고 커피 내리는 일이 그렇게 무섭고 스트레스 받는 나날의 연속일 수가 없었어요. 자영업의 가장 힘든 점이자 좋은 점 중에 하나죠.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더 힘들었답니다. 이것저것 기계를 만져보면서 무작정 커피를 내려 매일 원두를 한 봉지씩 생으로 버렸고 한 번은 원두가 잘못된 줄 알고 주문한 지 얼마 안 된 원두를 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처음부터 공부해보자. 잘못된 이유를 제대로 알고 하나씩 바로 잡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대로 커피를 내리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커피에 대해 잘 알아가 보자 마음 먹고 여러 유튜브 영상을 봐가며 커피에 관해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당시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채널은 커피하는 람쥐님 채널하고 사군 카페인님 채널이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여러 번 변해가면서 오픈 2년차를 앞두고 있는 지금에서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 커피 짱 맛있어요! 물론 아직도 공부할 게 산더미고 모든 샷을 만족스럽게 내리진 못합니다. 저희 가게 상권 특성상 커피의 맛보다 대기 시간이 월등히 중요하거든요. 주문 후 대기 시간이 2분을 넘어가면 제 커피는 아직이에요? 오늘 안에 나오는 거 맞죠?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을 정도로 무조건 빠른 음료 제조가 중심이 되는 곳이다 보니 모든 샷의 도직량을 체크해가며 세심히 추출하기 어려울 때들이 많답니다. 저의 다사다난한 커피 여정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처음 커피 때문에 눈물 지새웠던 수많은 날들에 비해 지금은 커피가 꽤나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기회가 되면 커피 클래스 같은 것도 들어보고 싶고요. 아무튼 아직도 배울 게 한참 많은 초보 B사장님의 커피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카페 창업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처럼 딴 데서 커피 몇 번 내려봤다고 자신감에 차 아무것도 모르고 카페 오픈하는 건 적극 비추천합니다.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시작해야 해요. 전 말했어요. 그러면 이만 굿나잇.